27장의 전류와 저항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또 공부했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이제 시험에서 출제할 내용은 1절, 2절, 그리고 5절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27.1절에 전류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전류라고 하는 건 그 개념이 어떤 단면을, 이게 이제 도선이겠죠. 도선의 단면을 저항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게 되고, 순간 전류는 dq/dt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미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쓰게 되고 쿨롱 퍼 세컨드가 바로 암페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양전하나 음전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전하를 가지고 움직이는 입자를 우리는 전하 운반자라고 합니다. 전하 운반자, 금속에서는 자유전자가 전하 운반자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전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미시전류 모형이죠. 실제 이제 전류를 흐르는 이 전하 운반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는 속도를 우리가 유동 속력 VD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단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단면, 요 면을 지나가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입자가 델타 X만큼 흘러간다면 오른쪽에 여기 델타 X에 있는 이 모든 전하들은 그 전에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흘러온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를 일단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체 전하는 여기서 이제 델타 Q라고 나타낸 거죠. 운반자의 개수, 그렇죠? 이 운반자의 개수 곱하기 한 개 운반자가 운반하는 전하량 Q,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운반자의 개수는 개수 밀도, 그죠? 수의 밀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되는 거죠. 부피가 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는 거고, 그 전하 운반자의 개수의 밀도, 요걸 이제 n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델타 x는 v 곱하기 d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요거를 t로 나눠준 거, 델타 q 나누기 델타 t는 나눴으니까 여기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이 양변을 면적 a로 나눈 값을 전류 밀도라고 하고 NQV라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1,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받고 여기 풀이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J는 NQV 하는 뒤에 이제 나오게 되고, 일단 먼저 또 이것은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나오죠. J는 NQV. 그렇죠? 그런데 이 전류 밀도는 물론 이제 전류라고 하는 건 전체 흘러간 양이고 이걸 넓이로 나눠줬으니까 단위 넓이당 전류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이 값은 바로 도선에 가해지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비례 계수가 여기서는 시그마라고 하는 전도도라고 하는 값이에요. J는 시그마 E, J는 NQV,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우리 V는 ED, EL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 이제 J는 시그마 E라고 하는 걸 공부했으니까 바로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이런 식처럼 공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게 되면 수업 시간에서 했었죠.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J는 A분의 I죠. A분의 I가 되고 여기는 시그마를 그러니까 로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시그마의 역수를 가져와서 로분의 1이라고 이제 바꿔 써 주시고 L분의 델타 V 이렇게 이제 써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I가 있고 여기 I가 있고 여기 델타 V가 있잖아요. 그래서 I분의 델타 V를 구해 봅니다. I분의 델타 V를 구해 보면 양변에 로 L을 곱하고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I로 나눠주면 구해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로 곱하기 A분의 L이 나오나요? 그렇죠? A는 굳이 곱해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요 식을 변형하면 이거 빨간색으로 쓴 것만 변형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V는 IR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항 R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시그마 분의 1을 로로 바꿔 쓰고 시그마는 우리가 이제 전도도라고 하고 로는 우리가 이제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로는 시그마 분의 1 또는 시그마는 로분의 1 이런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 이제 많은 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좀 알아두시고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저항의 단위 이제 V는 IR 가지고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매 법칙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바로 이제 오매 법칙의 내용은 V는 IR에서 이 식에서 이 전압과 전류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즉 R은 일정한 관계, 일정한 결과. 이렇게 되면 이 저항체 R은 옴성 물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옴성 물질. 왼쪽 그림에 A번의 그림이 이 델타 V와 I가 비례하는 즉 직선이 되는 거고 그 기울기계의 역수가 바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례하지 않으면 이거는 비옴성 물질의 전류 전압 특징이 되는 거죠. 비옴성 물질은 이건 뭐 이렇게 될 수도 비옴성이고 뭐 어떤 형태로 돼 있어도 균일하지 이게 직선이 아니라면 다 비옴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이렇게 해보시고요. 우리 전기 전도 모형 그랬는데요.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전력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시간당 에너지를 얘기해요. 시간분의 에너지.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생산하는 에너지면 생산 전력, 그죠? 이게 소비되는 에너지면 소비 전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거는 우리가 일률이라고 했었죠. 일률. 전기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또 전력이라고도 부른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위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전하 Q가 저항기를 통과하여 흐를 때 그러면 이제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dQ, dV 이런 거 다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dQ, dT죠. dQ, dt.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걔가 잃어버리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시간 비율을 알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항을 지나는 전류는 저항을 지나면서 포텐셜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포텐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걸 이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Q 곱하기 델타 U 해서. 그죠? Q 나누기죠. Q분의 델타 U. 이게 이제 델타 V였는데 그렇다면 델타 U는 Q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죠. 그죠?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가 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럼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U를 T로 미분해 보자.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모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Q 곱하기 델타 V 이게 본래 U였죠. 이거 대문자로 썼네요. Q 곱하기 델타 V 이렇게도 뭐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dq dt 곱하기 델타 v가 됩니다. 이때는 이 델타 v라는 얘기는 이 전체 전위차인데 여기를 dq가 계속 지나가는 거잖아요. dq 이렇게 그죠? 미소 전하가 지나갈 때 dq dt는 다름 아닌 전류가 되죠. 전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I v 또는 I 델타 v가 전력 P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P는 IV라고 우리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P는 IV. 그래서 전력 P가 어떤 값이냐? 전류가 지나는데 전압 강화가 델타 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메 법칙이나 요거에 의하면 V는 IR이라고 저항의 정의식이죠. 관계식 IRV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V에다가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I에다가 R분의 V를 값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잘 알아두시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 우리 소비전력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전기 난로에서 소비전력 니크롬 선으로 된 열선 저항이 8ohm이에요.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0V 전원에 요거 하나만 연결하면 이 저항의 전위차도 120V가 나겠죠. 자, 이럴 때 열선에 흐르는 전류와 난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매우 쉬우네요. 그죠? I는 R분의 V에서 15A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I 제곱 R을 써도 되고, R분의 V 제곱을 써도 되고, R분의 V 제곱을 쓰면 어떻게 식이 나올까요? R분의 8분의 120의 제곱이죠. 이러면 1800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는 IV 해도 돼요. IV. I 구하니까 15였죠. V는 120이죠. 그래도 역시 1800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단위는 이제 전력, 인율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와트를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하여 240V에 연결하면 전압이 2배가 되겠죠. 전압이 2배가 됩니다. 저항은 그대로인데 전압이 2배가 되니까 에너지 소모율도 4배가 돼야겠죠. 또는 I제곱 R을 쓰게 되면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전류도 2배. 그래서 I제곱 R도 원래 값의 4배.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IV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본 것처럼 나는 P는 IV라는 식으로 외웠어요. 그러면 전류 15였고 전압이 이번에는 240이 됐네. 그러면 아까는 전류 15에 120이었으니까 그럼 4배, 2배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수했죠.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되는 거니까 15가 아니라 30A가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4배의 값이 된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예제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에 나오는데 연습 문제는 따로 같이 우리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27장의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